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물론 조건부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논현동 자택으로 지금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미 자택으로 들어갔죠. 이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를 받고요. 구속된 지 349일 만입니다. 한동안 취재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간 이후에요. 잠시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저 안으로는 가족, 그리고 밑에 변호인. 직계 혈족 빼고 네네. 변호인 빼고는 못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의 좀 가택연금 수준의 어떤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허가를 했는데요. 네네. 애당초 이제 보석 신청 사유가 하나는 이제 병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건강상 이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이런 방어권 보장. 이렇게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보석 신청 사유였지만 법원이 이번에 이런 병보석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고요. 이제 다만 좀 재판이 좀 길어지면서 구속 그 기일이 4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판결 선고가 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허가를 한 것이고 그 오전에 그 10억 원을 납입을 하고 보증금을 납입을 하고 그래서 결국 나와서 좀 자택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사실 저 안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통신도 제한되어 있고 만나는 네네.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만약에 뭐 병원 같은 데를 가더라도 원래 애당초는 이제 병원까지도 좀 그 거주 장소로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드나들 때는 언제나 그 사유를 적은 그런 문서를 네. 제출하도록 했고 언제나 보고되도록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해서 네. 사실상 장소가 집으로 옮겨진 것뿐이지 뭐 감옥에 있는 것과는 외부 차단이라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를 나왔을 때의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구속부터 보석 석방까지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잠깐 보시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정에 출석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요. 오늘 나왔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셨나요, 김 의원님?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많이 수척해지고 수감 기간 중에 뭐 이발이 됐던 여러 가지 외부에서 생활하던 거하고는 많이 생활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네. 좀 노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네. 보석 보증금 10억 하면 정말 현찰 10억을 법원에다 갖다 맡기는 게 아니고 요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증보험을 끊습니다. 근데 네.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증권을 끊으면 수수료 약간 내고 이제 그 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현찰 10억을 묻어뒀다가 그걸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네. 구치소를 빠져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의 왼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요. 자택으로 들어갔고 지금부터 고생이지라는 말을 했다고 하던데 배 변호사님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보석 신청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병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된 병명만 9개고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돌연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불구속으로 또 진료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아니다, 재판을 받을 만한 건강 상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병보석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구속기가 만료 기간이 될 때까지 자신들이 판단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구속으로 하게 되면은 불구속 상태 같은 경우에 거주 제한이나 뭐 접촉 제한이 없거든요. 지금 같은 보석이. 네네. 그래서 보석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구치소를 그냥 집에다 옮겨놨다는 그런 형태로 바꾼 건데요. 그래 지금 재판부가 그래서 보석을 내린 거는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네. 구속 기간 만료까지 재판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면피용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1심 재판 때 구속 연장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가 생중계로 했던 것으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 구속 연장을 해가지고 네. 그 뒤로 재판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판의 여론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와 달리 증인들이 2심에서 부르고 이 재판을 좀 오래 끌어가다 보니까 네, 재판부가 이 병보석이 아니라 이 뭔가 그 병보석으로 나가게 되면 네. 이 자유롭게 의료진을 만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조건부로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보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를 사퇴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 했던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요. 조금 전에 죄 없는 MB가 오늘 석방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라고 덧붙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더욱 석방이나 그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아요, 김 교수님. 그렇죠.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석방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일성을 냈습니다. 네. 뭐 다른 분위기보다는 아마 이번 선거 과정,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친박 진영의 아주 광범위한 그런 세력적인 흐름들, 그리고 특히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태극기 부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은 당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아마 정치적인 계산도 했을 거고요. 또 아무래도 역시 함께 한 진영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이 구형이 됐던 그리고 선고가 됐던 내용들도 다르고 또 혐의가 내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결수잖아요. 이미 그렇죠. 형이 확정이 된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요, 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민심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석을 오히려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있고 지금 이 재판 과정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을 계속 거부했는데 보석을 신청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데 왜 홍준표 전 대표께서 그런 발언을 하셔서 네. 괜히 또 이렇게 그 지지자들의 뭔가 이렇게 분란을 좀 일으킨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래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겠죠. 그래도 당을 살렸던 사람이고 바로 직전에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보석으로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우회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와 더불어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신청은 기각이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 기록이 30만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들이 이게 복사를 아직 반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방어권 차원에서 재판 준비를 위해서라도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판부에서는 허가를 안 했습니다. 보석 허가 여부는 뭐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니까 뭐가 네. 옳다, 뭐가 그르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기록 등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 4일씩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판을 그냥 요식행위에 그치게 만들 위험성이 커서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 네. 4일씩 재판하면서 등사도 못한 기록 놓고 재판한다는 게 변호인 입장에서는 재판정에 들어가나 마나한 효과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김 변호사님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갈 때도 허락을 받고 나와야 하고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요. 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우 사실 구속기간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더 참았다 나오는 게 낫지 않았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 한 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항소심 결과도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냥 구속이 차라리 될 가능성이 그죠? 있다. 차라리 집에서 머무는 편이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